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오화가 유금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준, 그 다음에 실전풀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화가 유금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유금은 이미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유금은. 그리고 어디에 쓰여진다고 한정되어 있고 이미 완성된 상태가 유금입니다. 이 말은 유금은 규칙이나 분별하는 힘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에 맞춰져 있으면 유금에 맞는 전압의 전원을 꽂아서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오화가 유금과 연결된다는 것은 오화가 자기 목적을 유금한테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유금은 이미 자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화는 유금한테 자기 목적을 부여하려 합니다. 유금은 이미 전격 전압이 따로 있는데 오화가 과전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금을 사용하는데 어긋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과전압이 걸리면 초기에는 잘 하는데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니까 후반에 에너지를 쓸 수 없어서 고장이 나고 작동 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오화가 하는 일이 유금에 근접해서 화급금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이게 오버돼서 터지는 거죠.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처음에는 잘 돼서 하다가 그게 중단되고 그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런 것이 이 사람 몸의 문제로 생긴다면 뭐가 됩니까? 비용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와 유와의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오화는 만드는 거고 이 같은 화려도 사화는 뭐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사화가 유금에 작용하면은 유금 입장에서 사화의 에너지가 진행돼 가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사화는 멀리서부터죠. 멀리서부터 유금한테 맞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화는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유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금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형태가 망가지게 되죠. 자기 목적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것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합니다. 단기로 빠르게 일을 끝내는 것으로 쓰게 되면은 이건 오화가 주도해서 빠르게 일을 끝낸다든지 유금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아주 빠르게 속도적으로 끝낸다면 오화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가면 망가지고 흩어지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오화가 유금을 볼 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더 신속하게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아주 빠르고 기민한데 뭐예요? 지속력은 없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만약에 오화가 신금을 봐갖고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잘하는 놈인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2학년 중반쯤 가면은 선두 그룹으로 올라설 수가 있어요. 3학년 되면은 선두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화가 신금을 은근히 덮여서 자기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효과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는 효과가 강력하게 나오죠. 그걸 고1 때 돈 들여서 과외시켰다고 왜 빨리 성적이 안 나오냐, 왜 옆집 애보다 못하냐, 이렇게 엄마들은 구박할 수가 있지만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화가, 신금이 오화를 볼 때는 빨리 덮여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덮여지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화가 유금을 보면 고1 때는 정규에서 1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2 때 반에서 1위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죠. 그런데 고3 되게 되면 반에서 10등 이하로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급속도로 그래프가 떨어지죠. 그러면 에너지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와 6가 만나면은 프로그램을 빨리 끝내는 방법, 프로그램 진행을 짧게 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갖추게 하려면 유금을 보호해야 하거나 오화의 작용을 일정 부분 붙들어 놓는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토나 수가 있어야지 오와 유금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화 입장에서는 토가 작용하는 게, 유금 입장에서는 수가 작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도 조절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유금은 부담스러워도 화생토된 화생토된 상태의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받죠. 토가 유금의 관계를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화급금 하는 거에 대한 완화를 하는 거죠. 토가 붙으면. 그럼 유금은 뭐예요? 이렇게 토는 뭐예요? 그래서 사이를 만들어서, 오화와 유금의 사이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화급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금은 부담스러워도 화생토된 상태의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압 걸리는 거에 중간에 장치를 걸어서 과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해놓는 거죠. 과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콘덴서 같은 걸 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절하는 게 토죠. 토가 적절하게 잘 개입하면 유금은 화라고 해놓은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서 충분히 유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화가 유금한테 불편하다면 축토 같은 게 붙으면, 이렇게 축토 같은 게 붙으면 유금 입장에서 화를 대하게 됩니다. 유축으로 연결이 되니까 화급금이 잘 안 되죠. 유축은 뭐예요? 정적인 형태의 유금입니다. 축토라는 고지와 연결돼 있으니까 오화의 자국이 축토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고 유금을 직접적으로 깨트릴 수가 없죠. 만약에 해수가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해수가 있으면 수가 뭐예요? 유금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지지의 관계가 묘해서 만약에 5월 을해일이라 5월 을요일이고 여기에 해수라고 있습니다. 병자정축 무인기명 인신세이목이 이렇게 돼 있는 사주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명이다. 이게 여명이다. 이게 여자다 이겁니다. 여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명이면 유금이 뭐예요? 여기서 남편이죠. 유금이 남편이 되니. 그러면 식신이 유금 남편을 극하죠. 화급금으로. 이게 긍정적인 작용이면 남편을 잘 해주려 하는 건데,
남편은 뭐예요? 간섭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화급 꺼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얼로 해수 술독으로 도망갑니다. 편안하죠. 화급금을 방지하니까.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자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남자는 여자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술 먹으면서 해소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물상적 통편이죠. 하여튼 오와 유와의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라 토나 수가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입니다. 명이 이렇게 조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니까 안 된 명을 갖고 우리는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런 명을 보고서 망했다. 5화가 6을 보면 미리 전압을 생각하지 않고 코드를 꽂아서 과전압을로 터졌다고 말하면 그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 명은 그 명에 맞는 방법이나 타임라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프로그램을 길게 하지 말아라. 짧게 하고 휴식을 취하라. 10분 놀고 10분 공부해라. 근데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라 하니까 50분 꽂아놓고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진행해 가야 합니다. 당연히 토나 수가 있거나 운에서 토와 수가 왔다면 일정 부분 안정성을 확보해 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예민한 거에 기준해서 타임라인을 어떻게 만들까 제시해야 됩니다. 예민한 사람과 둔한 사람과의 똑같은 방법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둔한 사람은 둔한 사람의 방법이 있고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의 타임라인이 다른데 그걸 잘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것은 이런 걸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사주 보고 안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죠.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대놓고 넌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려고 태어난 거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명을 받았다는 건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사주 전체를 보고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제시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와 유는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유금 입장에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오와 입장에서는 아주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고 그렇게 진행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임팩트 있게 진행하면은 오히려 오가 신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감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반짝반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전을 한번 보시죠. 실전사주를 보면 병호, 정유월, 병수월, 기해시의 여명이 있습니다. 운은 5, 15, 25, 20. 정유, 병신, 을미, 갑오, 계사, 임진, 신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편제격이죠. 6월달에 병하여라 편제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편제격이 유술 방국을 이루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촌년의 제복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명 자체가 이렇게 5와 6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금이 안 좋은데 화가 왕합니다. 이렇게 화가.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해서 유금이 더욱 불안합니다. 오유관계도 안 좋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편제는 이렇게 비겁에 둘러싸여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화가 관살이죠. 관살에 심하게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보운 무인년 33세에 인호 화국이 되죠. 가뜩이나 이것만 있어도, 오와 유만 있어도 유금이 불편하고 거기다 화가 많아서 굉장히 안 좋은데, 가보대운의 무인년이면 인호 수를 해갖고서 화가 굉장히 왕해지죠. 그러면 뭐예요? 유금이 녹죠. 유금이. 그래서 이때에 아버지의 사회복지재단을 사기꾼 나쁜 놈들이 집어삼키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아버지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좋은 판사를 만나서 무죄로 나왔는데, 그동안에 뭐예요? 재산은 다 그냥 분해됐죠. 해먹었죠. 유금이 녹으면 뭐예요? 원상태로 안 되죠. 그래서 집안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유금제가 강한 화에게 녹아서 집안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버지도 그만큼 힘들어졌죠. 또 이제 가보운에는 이 여성도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도 안 좋지만 또 남편이 연명을 많이 받았는데도 돈이 다 나가서 카드빚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사운부터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계사운 남편이 돈을 줘서 사업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계사운부터.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운이 들어와서 비겁을 제하고 사유합금으로 유금을 통하게 합니다. 금을 잘 작동시켜서 금생수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정사운이나 을사운으로 만약 흘렀다 그런다면은 돈 벌길커녕 망하죠. 이 사람은 계사운에 개를 달고 와서 수국화를 하고 금생수로 금의 영역이 확보되니까 금이 숨을 쉴 수가 있고 왕한 화를 조절했습니다. 금은 뭐예요? 수를 봐야 능력을 발휘하죠. 특히 신금이나 유금은 더욱 그렇죠. 임진운은 뭐예요? 더 좋아지는 운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도 좋은 점은 이렇게 첫째로 화가 왕한데 기토나 술토로 화에 굴뚝이 있어서 화가 뭐예요? 더 치열해지지 않고 화를 안정시키고 정적인 형태로 보호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왕해도 이 토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토 안에 있는 화다 이겁니다. 그 점이 그나마 그래도 좋아서 더 이상 비겁의 작동이 한정되는 거죠. 그리고 비겁이 이렇게 많아서 쟁제쟁관이 무서울 때는 뭐예요? 비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비겁을 잘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토나 술을 갖다가 잘 써야 되겠죠. 토는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 토는 식상으로 비겁을 잘 달래서 비겁이 나와 마음을 합쳐갖고 이인 동심에서 죄를 버는 거고, 수는 뭡니까? 관살이죠. 관살로 비겁을 통제해서 비겁을 부리는 겁니다. 비겁을 부린다는 것은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이 큰 돈을 벌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계사 임진운에 관살운이 오고 사유합금으로 유금을 격발시켜 금생수하고
수는 금을 보호하니 남편의 도움으로 재기하게 됐습니다. 해수살이 이 해수살이 희신 역할을 하니까 남편이 좋은 역할을 한 사주이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